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히 채워드리는 주유소 진행의 저는 마감부에서 온 한수정입니다. 요즘에 정말 시장 바라보다 보면요, 좀 어지럽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미증시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오전장에는 괜찮았다가 또 오후장 들어가면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뉴스에다가 실적 발표들까지 챙기다 보면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해둬야 될 타이밍인가? 갈팡질팡 마음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서경의 부장님들이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 주요서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일수록 테마들에 더 기대게 되잖아요. 오늘은 테마 부장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부장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빨간 양복 룩을 입고 나오신 걸 보니까 내일은 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오늘 시장은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경제 TV에서 이제 빨간색 셔츠를 다시 입고 나왔는데요. 예전에 이제 돈워리 스탁을 한참 시즌 1 할 때죠. 그때 이제 양봉 셔츠 해서 양봉의 기운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입고 나왔었는데 혹시나 오늘은 좀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어봤었으나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셔츠까지 오늘 꺼내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폼을 입고 나온 만큼 시장이 내일은 좀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시장은 어제 그제 정말 시장 안 좋았었습니다. 뭐 상승 종목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개 조금 넘는 그 정도의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자꾸 아래로 막 이렇게 찌르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영화의 한 장면. 뭐죠? 친구의 이제 그 장동건이 칼을 맞으면서 했던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고마해라 많이 먹다. 아이가. 네네. 네.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 나올 때 됐어요, 사실. 오늘 증시의 흐름을 보면 어저께 분명히 100개도 안 되는, 그러니까 100개 뭐 한 조금 좋았을 때 120개, 130개 정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800개 넘는 종목들이 좀 상승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정 나오면서 보시면 시장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잔잔한 상승 흐름을 타다가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탁 터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가 이제 시장의 끝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락 추세로 가다가 장대 연봉이 하나 탁 터지고 나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월 30일 날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졌었잖아요. 2,900포인트를 깨면서 그런 구간들이 지금 보면 저점이었던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거의 뭐 3% 넘는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정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상승을 했다가 오전장에 조금 상승 출발하고 상승 흐름 보이다가 조정을 한 뭐 저점을 한 3번 정도 깨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항상 공포감을 더 심어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바닥이 좀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도너리 스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시황 말씀드리면서 낙폭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종목들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단기적으로 기회를 삼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추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경에서 그러니까 이 서경의 부장들을 네. 할 때요. 이 주유소라는 방송, 그냥 서경의 부장 그때는 생기기 전이었죠. 5월달, 6월달쯤에 델타 변이가 딱 터졌을 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내려오면 매수하시고 올라오면 팔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델타 변이가 딱 터지면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하나 생긴 거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거고 이 치사율이라는 부분들이 스터디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에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재 있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병목 현상,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얘기들, 테이퍼링이 그때는 이제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뎁슬링까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점을 이탈하게 되는 3,2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는 시점이 오면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 보시면 추세가 크게 하나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면서 뭐 지지 라인들을 다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고점을 다시 돌파를 못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60일선이 아래로 꺾여 내려가면서 완전히 추세가 하방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서경의 부장들에서 여러분들께 시장 얘기를 항상 드릴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3050포인트 이 3050포인트를 돌파해 줘야지 박스권 흐름에 있을 때요. 우리는 시장을 갖다 상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상단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은 계속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와서 보니까 저 고점에서 제가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다들 이제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누군가는 또 얘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사명감을 굳이 방송에 가지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배에 막 물이 새 들어오고 있고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등이 분명히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은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현금화 하시라고 8월 달에도 이야기 드리고 7월 달에도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시장 얘기를 할 때마다 현금화 하세요, 현금화 하세요, 현금화 하세요를 외쳐왔거든요. 요번에도 반등이 나오면 여전히 지금 보시는 대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이런 하락장에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요. 시장이 반등할 때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손실폭을 줄이셔서 현금화하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여기서 2,700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3,300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올라와 봐야 2,900포인트. 일단 뭐 3,000포인트와 3,05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잘하면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요.
한 3,050포인트, 3,000포인트를 저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중 바닥을 최소한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악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오늘장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하락했다가 하락할 때 보면 항상 테마 하나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굉장히 수급이 쏠려서 그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로봇 테마들도 좀 괜찮았다가 그다음에 뭐 CBDC 관련 주들이 좀 움직였다가 금리 인상 관련 주들도 또 상승을 좀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등이 딱 나오는 시점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네. 집중돼 있던 수급 자체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섹터가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너도 나도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강하게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금화, 매수가 왔을 때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폭이 크지 않다라면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해서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30% 40% 최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고 무너질 때 이 정도의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이런 날 또 매수를 강하게 해서 반등 나올 때 또 수익을 크게 챙기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반등 나오다 말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네. 사실 영망치보다는 도지 캔들이라든지 양봉으로 오늘 살짝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림이 나왔다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도 오늘 저점을 뭐 여러 번 테스트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 충분히 또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 저는 좀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시장을 뭐 내일 올라갑니다. 내일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 맞추기가 거의 힘든 거죠. 쉽지 않죠. 네. 거의 뭐 동전 던지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내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결국 우리가 시장이 지금 당장 뭐 얼마 갑니다. 이런 거는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해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읽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린 부분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뭐 시장을 뭐 맞추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방향을 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낙폭이 뭐 거의 20% 가까이 미국장도 빠졌었고요. 국내 증시도 뭐 큰 폭으로 지금 한 10% 정도 3,000포인트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하락폭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빠지면 거의 반등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장 가장 핫 이슈였다라고 하면 네.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또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때 방송 중이었는데 갑자기 에코프로비엠이 급격히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뉴스도 나왔고 요즘에 기업들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더 시장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죠. 네,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락장에 좀 보면 이상한 악재들이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상승장 올라갈 때는 뭐 주가 올리기 쉬우니까 좋은 뉴스들을 내보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정 받을 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악재들이 터지는데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지금 주가를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하한가가 나왔고요. 좀
그냥 뭐 간단한 뭐 악재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금방 해소될 수 있는 악재다라고 하기에는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하락은 어찌됐든 예견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한가 가는 이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까. 저도 뭐 당연히 몰랐고요.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다우 이론이라든지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 방법들이 뭐 사람들이 에이 그런 거 뭐 맞지도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뭐 굉장히 긴 시간을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을 해오면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또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검증이 완료되어 있는 이런 분석 방법들, 분석 툴들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한 16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만 해도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상승 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파동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엘리엇 파동으로 1파, 2파가 나왔다 하고 3파, 4파, 5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엘리엇 파동 기본 5파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고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시점부터는 종목을 정리해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뭐 누구나 다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시장이고 거기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크게 성장을 같이 할 거다라는 부분인데 실적이 일단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업황을 되는 워낙 또 부분이고.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마 고점에서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매출 증가폭, 영업이익 증가폭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을 크게 할 거다라는 그런 성장성에 대한 멀티플을 어마어마하게 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하한가 맞아가지고도 7조 5천억인데 지금 3,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내년도 추정치거든요. 올해는 2,200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 제조업들의 우리나라 뭐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평균 펄을 계산을 해봐도 뭐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컨센서스 따라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내려가다가 하방 경직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어떤 시점에서는 상승으로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 이제 2030년까지 정말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제 뭐 내부자 거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기업들도 왜 보면 횡령 배임 혐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큰 종목들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던 그런 기업들에게 좀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신라젠 상장 폐지 이슈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었고, 그렇죠. 카카오도 카카오페이 뭐 그거 다 팔면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오니까 뭐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을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고점권에서 만약에 사셨어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비중이 만약 크지 않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지금 여기서 한 20만 원 정도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3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적으로 라운드 피겨라는 이런 가격 지지 라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가격 공방이 좀 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장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면 요거는 한 20만 원까지도 밀려 내려올 가능성 열어두시고 그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일단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 살 수 있고 네. 종목이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20만 원은 사야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런데 일단 요 악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추이 여부를 좀 보고 혹시나 20만 원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사신 분들도 20만 원 정도 내려오면 그냥 장기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20만 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뭐 반토막 나산 시총이 3조 7천억 돼도 15만 원, 17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한 그 정도 돼야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니까 제 기준에는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해에도 실적이 분명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TV에서 빨간색 셔츠 입고 나와갖고 뭐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갖다가 노란톡으로. 네, 카메라를 싹 비춰주셔가지고 들어오신다면 뭐 에코프로 BM 같이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좀 늦게 뉴스 접하셨다면 보유자분들이라도 대응을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관한 도움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도움 저희 테마 부장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부장들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테마 부장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오늘도 들썩였던 테마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있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빔 하한가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하한가는 아니었습니다. 하한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에서 기술적인 반등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조금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관련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둘 다 뭐 비슷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그 테마 부장으로서 제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이 좀 특징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된 오미크론 관련주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3,000명 넘었습니다, 오늘.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그죠? 마이무따 아니가는 이 코로나19에다가 진짜 해줘야 되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예견돼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성형외 부장들에서도 델타 변이가 나와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추세상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전염병의 특성상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집에만 딱 가만히 있고 뭐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아무도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거의 중국 같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뭐 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이거는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굉장히 치사율도 낮고 전염성은 강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전염성이 끝날 때쯤 최종 변이가 뭐 거의 이런 비슷한 감기와 비슷한 약한 전염병으로 변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변이가 나왔는데 정말 오미크론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고 그런데 뭐 치사율은 굉장히 높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당장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 향후 한 5년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전염병은 5년 주기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5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이 좀 폭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10,000명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상상을 좀 하기 힘들었던 그런 네네. 숫자기도 해요. 우리가 100명 넘어갔을 때만 해도 오, 깜짝깜짝 이러고, 그죠? 놀랐잖아요. 1000명을 넘었다 했을 때도 막 그랬는데 근데 오히려 또 약간 무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참 그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확진자들이 그냥 그런갑다. 처음에 이제 뭐 6,000명, 막 7,000명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차도 많이 안 돌아다니고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뭐 4,000명대, 5,000명대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 다시 또 적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1만 명대도 비슷할 겁니다. 이번에 설 연휴 때 이 귀성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데 한 3배 정도 작년 대비해서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이거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더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미크론 관련주들 오늘 뭐 전체적인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 치료제라든지 백신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뭐 새로운 치료제 하면 분명 이슈는 되고 시세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확진자가 기사에서 나오는 게 10만 명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영국처럼 완전히 마스크를 벗고 그래 함께 살자 하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면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가 치료를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시가 상승하면서 시세를 줬었고 PHC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추세적으로도 바닥권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더 나올 수 있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진단키트가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져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산을 갖다가 줄여왔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 진단키트가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쇼티지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인상이 된다든지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기업들에게는 좀 실적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오미크론이 이제 크게 한번 확산되고 나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요. 진짜 마지막이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다른 나라들도 폭발적 증가하고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감기처럼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감기약처럼 이렇게 그렇네요. 먹고 네.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하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마적인 이슈로 올라오는 흐름이라면 그런 이슈는 이제 소멸하는 시점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놓고 관련주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대부분이 그렇게 올랐다가 밀려 내려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락으로의 추세가 잡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섹터 살펴보니까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남아있는 진단키트주들 쇼티지 상황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샵 0082번 우리 테마 부장님과 함께 하실 분들, 부장들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주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휴대폰 대시기만 해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다른 다양한 정보들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섹터들 움직였을까요? 오늘 그래도 오전장에 좀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업종이나 테마로 봤을 때는 들썩였던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들 네.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 흐름 잘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 관련주들 하면 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은행 네. 거고요, 그죠? 그다음 보험 관련주들. 근데 어제는 또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네. 한다든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 위기 때를 돌이켜 보면요. 아니면 요번에 이제 팬데믹이 왔을 때도 시장이 막 엄청나게 어떤 악재로 인해서 폭락을 할 때는 살아남는 게 없어요. 다 초토화돼요. 경기 방어주들도 결국은 다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KTNG라든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거 차트를 직접 체크를 해보셔도 그런 구간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조정을 뭐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왔고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테마를 항상 이야기 드릴 때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을 때는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었을 때 그때는 재료 소멸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은행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나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상하게 됐을 때 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져요. 1% 금리를 내다가 3% 금리를 내게 되면 이자만 3배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은행은 물론 예치해 놓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익이 확연하게 막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항상 우리 예금 금리는 찔끔씩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커지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장부의 숫자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은행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뭐 은행뿐만이 아니죠. 뭐 보험 관련주들도 괜찮은 것들 많고 일단 KB금융 대표적이니까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 막 여름 때 그냥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주 사두세요. 저는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이때 주식 뭐 사야 되냐 물어보면 다 은행주 사라고 했었어요. 그냥 배당만 받아도 은행에 그냥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은행주들은 결국은 금리 인상할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싼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사두세요라고 제가 뭐 지인분들한테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상승 흐름이 이 추세대를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이 좀 나온 거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니까 함께 빠진 부분이지 어떤 은행주들 그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뭔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빠졌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해주는 선에서의 조정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조정이 나오니까 누구나 다 지금 시장 하락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은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관련주들, 보험 회사들도 금융 관련주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들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험 대출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은행처럼.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 뭐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우리나라 3대 은행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이게 약간 금융주 안에서도 네. 약간 좀 다른 행보를 보이더라고요.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시총이 크게 출발을 네. 했기 때문에 뭐 KB금융보다 시총이 더 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카카오뱅크는 어떤 이슈적인 측면 그런 부분으로 일단 시세를 크게 한번 줬고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주기 때문에 결국 뭐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들은 수혜를 입을 거고 대출 뭐 카카오뱅크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부적으로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은 듭니다. 다만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9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다른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은행주를 살 때 카카오뱅크를 사야 될까? 만약 카카오뱅크가 정말 다른 은행들이 못하는 혁신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모를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시가총액은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을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많이 멀티플을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크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장한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멀티플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시장도 좋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는 이런 금융주들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더 길게 보셔도 저는 추세적인 부분만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하단 이탈 안 나오면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고 뭐 저가에서 매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네. 너무 좋네요. 네, 앵커님 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네, 저를 위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선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종목인데 사실 네. 거래대금 측면이 상당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 거래대금이 너무 없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좀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충분히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상상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제조업을 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매각되면서 새로운 그 최대 주주가 금융회사로 좀 탈바꿈을 시킨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보통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사용하는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의 메자닌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시점이 있는데 2017년도, 18년도 이때 상승할 때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코스닥의 상장사 절반은 상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오, 정말요? 그 정도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상상인에서 그 자금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컸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안 좋냐 하면 여기 중간에는 이제 한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뭐 대주주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두 곳이나 그래서 상상인 같은 경우는 은행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제2금융권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은행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리 인상 수혜주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온 것도 그러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항자리 오늘 상승하면서 전고점 저항자리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이런 구간을 또 뚫어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 흐름이 쭉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 여기서 전고점 돌파부터 조정이 나온다라면요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만약 공략을 한다라면 뭐 한 9,000원 이하부터는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좀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요. PBR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작년 실적 보면 3분기까지 960억, 올해 아마 컨센서스 분기로 이렇게 봤을 때 크게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못해도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적정 주가 시가총액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조는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시총이 5,360억이에요. 그러면 뭐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에이 은행주들 뭐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PER 10배까지 생각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한 20-30%는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수혜를 좀 받는,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저점권에서 이제 상승 흐름을 쭉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워낙 없어서 매수를 하실 때 좀 잘게 분할로 쪼개서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보너스로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관심 이야기를 해주셨죠. 올해 또 이렇게 금리 인상이 여러 차례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금융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해가는 전략,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해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런 전략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부장들 아니면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 부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계속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왠지 이건 알 것 같아요. 내일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날이잖아요. 그렇죠. 공모하셨어요? 네, 했는데 제가 한 주 받았습니다. 한 주. 운이 좋으면 2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운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 사실 어떤 증권사에서 이제 네. 또 경쟁률이 치열한 데는 제가 20주 신청했는데. 그렇구나. 네. 저는 아쉽네요. 아예 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공모주들 별로 그렇게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안 하는데,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좀 생각을 해보면 IPO 뭐 최대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나왔잖아요. 네. 70조 정도의 가치로 지금 평가받고 성장이 된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뭐 따상을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또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제가 내일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약간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는데, 이 IPO대에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공모가에서 아래로는 10%, 위로는 200%가 시초가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시초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0%로 만약에 출발을 한다. 거기다가 상한가 한 방 나와서 30% 간다. 벌써 설레네요. 네. 이게 이제 따상이잖아요. 네.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따상까지 갈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증시가 정말 지금 불장이다. 좋으면 그러면 사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워낙에 이제 또 좋은 기업이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뭐 LG 화학주주들이 불만이 좀 많으시겠지만 기업적인 부분만을 딱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물론 중국의 1위 업체 뭐 점유율로 보면
있습니다. 28%, 29%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중국 내에서 자기 나라 배터리만 쓰게끔 하는 약간 그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전기 자동차들은 중국 그 배터리를 써야 돼서 이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빼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을 본다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 2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위 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 1위 업체에 좀 걸맞는 그런 멀티플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따상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뭐 증시 너무 빠져갖고 다들 힘든데 네. 혹시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청약했는지 들으셨어요? 인원은 모르겠고요. 114조 원 몰렸다고. 네. 네. 뭐 일경 뭐 그거 기관들 기관이, 네. 기여 예측할 때 처음 들어보는 숫자였습니다. 맞아요. 주식을 정말 이렇게 오래 하면서 이제 갈수록 이제 단위가 올라가는데 440만 명이 신청을 했다. 440만 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성은 일단 담보가 되어 있는 섹터기 때문에 이제 물론 또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관들이 시총 일단 엄청 크게 상장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네. 시총 탑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따상을 좀 기대하는 이유는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8% 정도 유통 비율이 그래요. 그러면 전체 주식 수의 85%는 보유 예수가 걸려 있어서 팔지를 못해요.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10조 정도 내외로 6조에서 한 10조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유통 비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펀드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추종하는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쏠릴 수 있다라고 하면 따상도 잘하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따상은 못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상장 이후에 만약에 진짜 상한가 간다. 그러면 솔직히 뭐 시초가에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상한가 만약에 가게 되면 증시에 미치는 비중이 크잖아요. 네.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그리고 상한가 만약 들어가게 되면 요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너리 스탁에서 이제 한번 다뤘던 종목인데 나라 M&D 그리고 현재 도너리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나인테크, V윈텍, 3기, GI텍 등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거래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라 M&D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오늘 보면 시세들이 좀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시세가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보시되 일정 끝나는 날이니까 짧게만 보시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테마 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시장에서 움직였던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좀 반등장이 나오기 기대를 하면서요. 우리 테마 부장님 도움 말씀 정말 도움 많이 됐다, 유익했다.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장들 아니면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 열려 있고요. QR코드로 찍고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주유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